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있는 데는 나고야시 옆에 있는 도요타시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서 하루 그냥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희 그 F3에서 밤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제 고베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거리는 한 뭐 250km 정도 달렸는데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물론 이제 일본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어제 12시간, 그러니까 제가 출발할 때부터 8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 도착이 8시 반 정도 돼서 체크인을 했거든요. 12시간 정도 계속 비를 맞았습니다. 비를 그렇게 맞고 달리니까, 뭐 어제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에 있는 비까지 다 맞으면서, 어, 시속 60km, 70km 정도, 뭐 50km 이 정도 되는 비를 계속 맞으니까, 그게 뭐 한두 시간, 서너 시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12시간 정도 지속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탈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쨌든 뭐 각설하고, 어제 오다가 이 뭐 이 충전 포트가, 이 핸드폰의 충전 포트가 비를 맞아가지고 이 물기가 들어가면 충전을 멈추잖아요. 충전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 충전이 안 되는데, 문제는 12시간 동안 내비게이션을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니까 배터리가 금방 닳겠죠. 그 바이크에서 계속 충전하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젖어버리니까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처에 나고야 근처까지 왔는데 배터리가 한 15%, 18%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사실 저는 이 일본 지리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에서 제가 구글 맵을 쓰거든요. 구글 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도 반영해주고, 뭐 연비 좋게 가는 길도 반영해주고 다 해주는데, 어, 제가 좀 멍해가지고 지금. 근데 오다 보니까 웬 산으로 길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거기는 또 지금 기온이 여기가 19도, 기온 자체는 19도라고 나오는데 춥습니다. 조금 쌀쌀할 정도로, 그 정도의 날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이크를 타고 달리면은 바람이 맞으니까 더 추워지겠죠. 산에 가니까 더 춥더라고요. 그 고도가 얼마나 되는 산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꼬불꼬불한 1차선 길을 계속 달려왔습니다. 뒤에 간판이 보이나요? 여기 뭐 호텔 간판인 것 같은데. 그런 길로 이제 거의 10시간 가까이 달리고 충전이 안 돼서, 제가 여기 호텔까지 도착하는 게 불가능하겠다. 길을 찾는 게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와보니까 이게 도심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서 나고야에서 이 도요타시까지는 또 굉장히 어둡고 그런 지방도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편의점에 가서 뭐 좀 한 두 군데를 들리면서 쇼를 했습니다. 쇼를. 이 화장실에 있는 핸드드라이어, 일본은 참고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중간중간, 도로 중간중간, 고속도로조차도 중간중간에 있는 편의점이 거의 휴게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하고 패밀리마트를 가봤는데 확실히 시설이나 이런 거는 세븐일레븐이 좋아요. 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카레빵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시설은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편의점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딱 그 들어가면 바로 있어요. 급한 일 보실 때는 편의점 찾아서 그 화장실을 가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뭐 핸드 드라이어도 있고 다 있죠. 제가 핸드 드라이어에다가 저걸 말렸어요. 말리니까 한 1%, 2% 정도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라이터로 막 저 부분을 열을 가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 짓을, 그래서 제가 무선 충전기를 사려고 편의점에서 돌아다니는데 무선 충전기도 안 팔더라고요. 직원한테 혹시 무선 충전할 수 있냐 하니까 직원도 뭐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배터리는 간당간당한데. 여기 편의점에 화장실도 있고 팩스도 있고 뭐 심지어 우체국이 있는 데도 있고 이제 뭐 온갖 편의시설이 저 편의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려고 준비하면서 이 일본에 사는 유튜버들, 뭐 여행 간 유튜버들 이런 분들 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그 보면은 일본 편의점에 요새는 일본인들이 근무를 안 하고 대부분 외국인들이 한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지방에는 그래도 일본인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오사카나 여기 나고야 쪽은 정말 다 외국인들이더라고요. 외국인들이더라고요. 뭐 남미 계열 분들도 봤고 제가 정확하게 국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 근데 그분들 만나면 저는 오히려 편한 게 그분들이 일본어도 잘하시지만 영어도 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하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양해를 구하고 편의점에서 이건 말리고 하면서 뭐 다른 케이블도 바꿔보고 해서 겨우 충전이 가능해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해서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여기는 뭐 근방에 편의점이 가까운 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 맞으면서 또 거기까지 가서 뭐 먹을 거 사오는 것도 도저히 제가 상태가 아닌지라 호텔에 물어봤더니 여기 식당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식당은 뭐 별 3개쯤 되는 여기 호텔이 별 3개쯤 되는 호텔인데 식당이 있다. 몇 시까지 하냐? 9시 반까지 한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짐만 얼른 올려놓고 내려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본에서 첫 그 식사를 했고요. 저 F3에 어떤 분이 숟가락 드는 식사를 해라. 컵라면 먹으니까 맨날 젓가락질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숟가락이 없습니다. 숟가락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밥도 그냥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반가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밥도 우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그런 밥을 그런 식으로 밥을 먹고 국물은 그럼 어떡하냐. 그 어제 미소 된장국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그 배에서 카레라이스 한번 시켜 먹으면서 그 배도 일본 배거든요. 그 카레라이스에 국물이 나오는데 그 국물을 먹고 기겁을 해가지고 야 이거 제가 일본 음식을 못 먹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미소 된장국이 나와가지고 먹었는데 그것도 역시 손에 들고 그냥 마십니다. 일본은 그런 문화예요. 사실 중국도 숟가락을 안 쓰고 일본도 숟가락을 안 쓰고 우리만 숟가락을 씁니다. 한국만 특이하게 밥 먹을 때 이렇게 숟가락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쨌든 어찌어찌 해서 그렇게 밥을 먹고 밥 먹은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이게 와규 정식, 와규 덮밥인데, 어, 저게 한 2만 2천 원? 우리 돈 한 2만 2천 원 정도 하는 거를, 어, 이 호텔 투숙객은 만 원에 해줘서, 1,100엔이니까 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만 원에 해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저거 먹을까, 딴 거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먹어보니까 땡기네요. 지금 계속 달리면서는, 원래 바이크 타면서 달리면은 식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먹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한번 먹으니까 또 땡기네요. 그래서 저 밥을 좀 이따 또 먹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어제 호텔방 들어와서 11시에 F3에서 정리 방송을 했고요. 뭐 어제 자세한 내용은 그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기보다는, 여기는 F3 또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방송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좀 머리가 복잡해서, 복잡한 게 아니고 좀 멍한 상태라서 두서가 없긴 한데, 여기 이제 도요타 시고, 그러니까 도요타 공장이 있는, 뭐 거의 도요타가 먹여 살리는 도시라서 도요타 시로 명명을 한 것 같아요. 아예 이름 자체가 도요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와 보니까 앞에 도요타 공장이 있습니다. 도요타 공장 앞에 있는 여기 호텔이고, 거의 울산 느낌, 울산 동구 느낌 비슷한 동네인 것 같아요. 울산을 만약에 현대시로 바꾸자고 하면 난리 날 텐데, 여기는 토요타시로 어떻게, 뭐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명명이 됐습니다. 그 옆에 날씨 보시면, 여기 도요타시에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고 되어 있죠. 100%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비가 안 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갔을 텐데, 어제는 와가지고 전부 홀딱 젖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심에 넣어놓고 있던, 뭐 경찰 만나면 보여줘야 되니까 국제 운전면허, 일본은 또 특이하게 제가 국제 운전면허를 이걸로 갖고 있거든요. 요새는 운전면허 새로 발급받으면서 뒤에 국제 운전면허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영어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영어로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이게 또 통용이 안 된대요. 종이로 된 국제 운전면허를 받아왔는데 홀딱 젖어가지고 거의 뭐 대책 없이 젖어버려서 돈도 다 쳤고, 지금 호텔방에다 말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이거 내일도 이렇게 비가 오면 난 도저히 못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론트에다가, 혹시 내일 하루 더 묵게 될 수도 있는데 내일 날씨 봐서 오전에 결정해서 말을 해도 되냐니까, 뭐 방이 좀 비었으니 괜찮다, 그 얼마냐, 제가 한마디는 확실하게 배웠어요. 얼마냐, 이쿠라 데스까 하니까 6,000엔이다. 우리 돈으로 한 5만 7, 8천 원 하죠. 어저께 제가 예약했을 때는 5,600엔에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얼마 몇천 원 차이 안 나게 하루 연장을 시켜준다고 하길래, 그래 그럼 좋다, 내일 아침에 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지금 비가 안 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방송 마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무릎, 뭐 이런 손목 이런 데가 거의 타박상처럼 통증이 심해서, 저도 이제 뭐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뭐. 지우고.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에는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젊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쪽 이쪽을 이 스로틀, 그러니까 이저
차에서 엑셀이죠. 이거를 계속 당기고 있는 데다가 브레이크도 왼손 오른손으로 잡거든요. 이쪽은 클러치를 잡는데 사실 바이크는 조금 운전할 줄 알면 클러치 안 잡고도 기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무리가 왔나 봐요. 한 3일,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제까지 계속 달렸으니까 3일 정도 하루에 250km, 200km 정도를 꾸준하게 달렸더니, 그럼 몇 킬로예요? 600km. 거의 800km 정도를 3일 동안 달렸는데, 조금 무리가 온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하루 쉬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도쿄로 들어갈 예정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도쿄 방값을 알아봤더니 도쿄 방값은 비싸더라고요. 거기다 또 주말이니까. 그래서 도쿄 시내로는 안 들어가고 도쿄 외곽에 다른 도시로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내일은 비가 안 와요. 여기도 비가 안 오고 도쿄도 비가 안 오는데 문제는 지금 비가 온다라고 여기 지금 일기예보도 그렇게 떠 있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여기 무슨 말이냐?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 지금 일기예보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서 내일 비 안 온다는 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침 일찍 정비를 해서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 도쿄 가는 길에 중간에 하마오카 원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쓰나미 피해를 막으려고 이렇게 제방을 한 20m 쌓아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구경하려고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바닥에 버려놔가지고 거기를 들렸다가 도쿄로 가려고 하면은 아침 일찍 움직여야겠죠. 좀 그렇습니다. 내일 정도면은 저도 컨디션을 뭐 거의 완전히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캡처를 안 해놨네. 여기 그 잠깐만.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 구글 지도에서 이 지형도를 보니까 일본에 왜 땅이 좁구나. 일본이 우리보다 몇 배는 크거든요, 사실. 보세요, 지금 제가 일본 끝도 아니고 규슈 쪽도 아니고 그 규슈 바로 위에, 그러니까 이 그 본섬 제일 끄트머리에서 도쿄까지도 못 갔어요. 도쿄까지도 못 갔는데도 벌써 800km를 달렸잖아요. 한국에서 8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왕복할 거리예요. 내가 크긴 크구나. 이게 전혀 실감을 못 했는데 막상 와서 달려보니까 야, 이렇게 가도 아직도 도쿄도 못 갔네. 800km를 갔는데 거의 크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오늘은 조금 이 근처 어쨌든 비가 안 오니까 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어제 풍년초님께서 여기 도요다 자동차 박물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동차 관심 많고 여러분도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제가 거기를 한번 슬슬 걸어가 보려고요. 어디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구글 지도에 찾아보면 나오겠죠. 해외에 나가면은 모든 여행자들이 구글 지도를 씁니다. 구글 지도 쓰면 교통편,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뭐 그 뭐죠? 버스 같은 거 이런 거 지하철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쓰면 아주 편리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 화면 채팅창이 뜨긴 한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토요코인이 좋다고요? 잠깐만. 토요코인. 토요코인 원래 일본 브랜드예요. 저 일본은 워낙 몰라서 오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와서 다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다니는 건 더더욱 차이가 있네요. 아, 코맹맹이 소리. 아니에요. 아, 하리님, 그리고 어저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화도 힘들게 통화를 해서. 어쨌든 결론은 일본 날씨 별로 안 좋다 지금. 전 뜨끈뜨끈 할 줄 알고 우리보다 위도가 좀 낮으니까 따뜻할 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그 따뜻한 건 이틀 갔고 3일째부터는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비 올 것 같아요. 제가 뭐 비가 제가 보름 동안 있으니까 한두 번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24시간 거의 뭐 12시간 동안 비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탈 줄은 생각을 못해서 그건 좀 약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휴게소란다. 편의점 앞에 서가지고 담배 한 대 피다가 편의점 초마 밑에서 담배 피는데 웬 아저씨가 옆에서 담배 피길래 물어봤어요. 그 아저씨한테 지금 장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긴 하셨는데 근데 장마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어쨌든 다음 주도 계속 비가 온답니다. 터널 중국은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슈퍼챗 써주시면서 이렇게 채팅을 딱 쓰시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딴 글씨들은 하얀 글씨로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색깔의 바탕이 있으니까 잘 보입니다. 어제 F3에서 밤에 슈퍼챗 많이 쏘셨는데 제가 어저께 많이 구글 모드로 해서 많이 쏴주셨는데 어제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바이크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오른팔에 엘보도 와 있고 위에까지 엘보에 뭐 이 손목에 무릎에 지금 뭐 다 이렇게 하면 고쳐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루 이틀 있으면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목적지까지는 제가 가는 곳이 후쿠시마 현에 또뭐 올라오셨다. 잠깐만. 따뜻한 커피 한 잔 먹을게요. 편의점 커피도 괜찮더라고요. 편의점 커피는 한 1,000원? 우리 돈은 1,000원 정도 넘는데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첫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 서가지고 방송은 해야 되겠고 도착했다고 그래서 옆에 스타벅스가 있길래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옆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방송을 잠깐 했는데 그 방송도 F3에 있습니다. 요만한 숏 커피 한 잔에 한 5,000원 받은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 스타벅스 커피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커피들에 비해서 비싸다 이 생각을 했고 다른 제가 카페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도 뭐 먹어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평을 할 수는 없고 그냥 패밀리마트보다는 세븐일레븐이 좋고 컵라면보다는 카레빵이 맛있다. 카레빵 살짝 아따딱게 데펴서 먹으면 더 맛있다. 음료수도 아직은 먹어본 게 거의 없고 물 하나 샀는데 물을 잘못 사가지고 병 모양만 보고 샀다가 스트롱 스파클링 워터라고 밑에 써 있는 걸 못 보고 일본어는 다시 당연히 못 읽으니까 대충 사왔는데 스파클링 워터를 그러니까 탄산수를 초강력 탄산수를 사와가지고 지금 이틀째 먹고 있습니다. 저 탄산수 잘 못 먹어가지고 버리긴 아깝고 그리고 여기 오토바이 이게 이 뭐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나라님 맞죠? 그래서
그거 약 먹을 때도 먹고 컵라면 먹을 때도 먹고 다 먹는데, 오늘은 여기가 밥값이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좀 밥을 한 끼 정도는 여기 더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막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하네. 제가 머리에 생각한 말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지금 많이 없어졌네요. 아, 그리고 어제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열린공감 정천수가 제가 무슨 대법에서 뭐 유죄 확정을 받아가지고 뭐 투표권이 없어졌다나? 그런 거를 방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황당해가지고 무슨 제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건지, 아 그렇게 아무 말이나 그렇게 내뱉는 게 아무렇지도 않나?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 뭐 대법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피선거권도 없는데 일본 와가지고 이렇게 싸돌아 다니고 있네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같이 일할 때도 알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 아, 어? 제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너무 말이 이 말 저 말 두서없이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앞에 제비집이 있네요. 이 호텔에. 아,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카트인데 이걸 타고 탈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남자는 2,300엔이고 그러니까 2만 원이잖아. 근데 여자는 500엔이야. 그럼 여자는 뭐지? 5천 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게 받지? 그 주니어는 1650엔. 사실 뭐 그냥 일본 엔화는 공 하나 더 붙이면 원화가 돼요. 뭐 물론 지금 한 940원 정도 환율이 되긴 하지만 좀 16,000원. 두 명 타면 29,000원. 근데 남자는 혼자인데도 23,000원, 여자는 5,000원. 이거 뭔 계산법이지? 네, 그런데 여기 제비집 말하다가 여기 보니까 제비가 빼꼼하게 얼굴을, 아니구나, 지금 엉덩이를 내밀고 있네요. 그렇고 여기 주변 한번 돌아보고, 먼저 잠바를 입고 나올 걸 그랬나봐요. 춥네 좀, 쌀쌀하네. 제가 첫날 와가지고 다니면서, 아 제가 그 원래는 캠핑하고 돌아다닐 생각이어서 밤에 추우면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겨울 바이크 잠바를 갖고 왔는데 그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중간에 얇은 자켓 하나 사야겠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50km를 정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돌아다녀 버렸고, 진짜 볼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는 저 앞에 이제 도요타 공장인 것 같아요. 저 건물들, 이것도 도요타 관련 건물인 것 같고. 그런데 어제는 그 겨울 자켓 안에 있는 내피가 있거든요. 보온용 내피가 있는데 그 내피 가져올 걸.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지금 오락가락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아, 이 차 이쁘다. 요건 프리우스고
요거는 캔버스라는 차인데 이게 어디 마크지? 스바루는 아니고 어디 차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이렇게 그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형차들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서 캔버스 처음 보는 차네요. 그리고 현대차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있다가 철수를 했다고 하던데 뭐, 국산차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현대도 못 보고 뭐 기아, 쌍용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렇게 경차가 대세입니다. 대세. 이거 하이브리드네. 이건 스즈키 차네요. 일본은 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그 세금도 너무 비싸고, 이거는 도요다에서 나온 경차. 다 이제 이거 박스카라고 하죠. 위로 높은 차들. 이런 박스카들이 대세입니다. 대세. 왜 경차를 다 박스로 만들까? 차고가 높으면은 탔을 때 차가 넓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런 박스로 주로 만들고, 옆으로는 넓게 전혀 안 만듭니다. 옆으로 넓게 만들면은 일본은 배기량이 아니라 차 폭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좁고 높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오늘 금요일이지. 금요일인데 없네요. 저쪽으로 가야 편의점이 있던 것 같은데 어,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지금 살 것도 없으니까. 근데 저렇게 차 폭이 좁고 차가 높다 보니까 전복 사고가 많이 난대요. 예, 심심치 않게 그 전복 사고가 나서, 왜 예전에 나의 아저씨 보면은 다마스 타고 이렇게 뿅 돌면서 차 이렇게 쓰러뜨리고 전복시키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막 일부러. 근데 그런 사고가 여기는 상당히 많이 난답니다. 유치원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전복사고 난다고 뭐 차 이런 누가 또 뭐 하셨다. 맞다. 오늘 메이데이구나. 엘리 허드슨님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오늘 노동절이구나.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 저 온 날부터 날짜만 세고 있어가지고 오늘이 며칠인지는 감이 잘 없네요. 돌파님. 예, 젖은 폰 똥구는 다 말렸어요. 좀 이따 저 호텔에 가서 스파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근데 사실 제가 뜨거운 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랭글러를 타네. 그럼 이거 세금 꽤 나올 텐데. 예, 엘리어스님 또 주셨네. 좀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 전국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러고 다녔어요. 이런 차 타고 산 타고 다녔어요. 소시적에. 전국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자기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산대요. 차 등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공영 주차장이라도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뭐 화물차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렇게 거의 공용 주차장처럼 보이죠. 이런 주차장들이 많이 있고, 시내 가면 다
유료 주차장, 겁나 비싼 유료 주차장만 있고.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어보세요. 읽어서 써주세요. 크게 보여드릴게.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써놓은 거죠. 남의 아무나 와서 차 대지 마라 뭐 이런 얘기겠지만, 뭐 일본 사람들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좋게 말하면 착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착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규칙을 잘 지키고 깔끔하고, 지금 동네 지금 보세요. 재떨이란다.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개인용 재떨이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 재떨이에다가 손에 들고, 거기다 담배째 털고, 거기다 담배 버리고, 꽁초.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누가 지금 청소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여태까지 지나왔던 도시는 다 이랬어요. 유일하게 오사카 시내 가니까 담배꽁초 조금 보이더라고요. 편의점이다. 저 앞에 패밀리마트 보이네. 지금은 마치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제가 이거 여행 와서 남의 집이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근데 제가 온 거는 얘 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싸돌아다니면서, 아마 제가 집에 갈 때는, 그러니까 내려갈 때, 다시 시모노세키로 갈 때는 왔던 길로 안 오고 저쪽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일본 서쪽으로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지도를 봤는데, 일본이 땅이 우리보다 그렇게 넓은데 왜 이렇게 좁은 사람들처럼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산맥 지형을 보니까 전부 산이에요, 전부 산. 그러니까 전부 산에 해안가에 약간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사실, 그러니까 약간 강릉 속초 같은 느낌? 강릉 속초가 일본 전역이 뭐 전부는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같은 데는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래 동네는, 제가 지나온 동네는 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도시가 다 조금 하고 좁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처럼, 땅은 넓지만 산이 많아서 쓸 땅이 별로 없는 거가 아닐까.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는 잴 때 어느 정도를 기본적으로 재냐면, 지상에서 1m 정도, 그러니까 1m에서 1.5m 정도를 재요, 주로. 이 피폭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방사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키 높이를 재는 거예요. 이게 방사선은 어쨌든 간에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것처럼 이 강한 파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강한 파장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성인이 받는 피해랑 애들이 받는 피해가 달라요. 그래서 애들은 더 위험한 거고, 방사선이 그러니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얘가 체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체외에서도 피폭이 되면 그 염색체를 절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염색체는 사람 몸을 재구성하는 지도 같은 거거든요. 설계도인데, 설계도를 얘가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다시 이제
매일 재생이 되잖아요. 재생이 될 때 그 세포 설계도를 얘가 다 찢어 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엉뚱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엉뚱한 세포가 뭐냐면 암이죠. 암세포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보다 훨씬 더 이 세포 생산이 훨씬 더 많죠. 당연히 많으니까 애들은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영향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 암 같은 경우도 노인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암세포가 그 전이되는 속도나 암세포가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왜 느리냐면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세포도 그냥 세포니까 세포가 성장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노인들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요정도 1m 정도 높이에서 재보고 뭐 1.5m에서 이 정도 사이를 재보고 그리고 바닥을 재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중에다 재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중에 있는 방사선은 우리하고 별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보시면 0.1 뭐 이게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0.1, 0.11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은 수치예요. 0.3이 넘으면 좀 위험한 수치가 되고. 근데 여기는 지금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에는 방사능 물질이 있어도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씻겨 내려가요. 비 한 번 오면 싹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흙바닥 같은 데를 재보면은 더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방사능 측정을 좀 해보자. 일본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밝히질 않으니까. 여기도 괜찮죠? 0.11 정도 나오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이 방사능 물질이 한 군데 모이는 데가 있어요. 핫스팟이라고. 그런 데가 혹시 있나 싶어서 여긴 더 낫네요. 괜찮고. 그래서 그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좀 제 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후쿠시마 사고가 지금 15년 전에 일어났고 15년 동안 일본 전국토에 방사능 물질을 뿌렸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 오염수 배출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많이 뿌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오염수 배출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30년이든 40년이든 계속 배출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본 국토는 점점 더 오염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고, 또 후쿠시마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저놈의 새끼 왜 일본 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런 이유로 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밀리마트는 방송 끊고 가야 되겠는데, 동네가 정말 차분하죠. 깨끗하고 차분하죠. 정감이 안 들어. 사람 사는 느낌이 잘 안 들어. 예전에 미국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는데, 주인공이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시골 마을에 들어가니까 집이 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져 있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들이 사람처럼 서 있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거 느낌 비슷하네요. 이게 맵단 그 컵라면인데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근데 면 자체가 우리나라 컵라면 면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컵라면 1700원. 우리는 이거 한 2,500원 넘죠. 우리나라 콜라 너무 비싸게 팔아. 이거 뭐지? 마스카라로, 아, 마스카라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아, 근데 일본은 그 인공육도 써요. 그래서 이런 고기가 실제 고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계란도 인공 계란도 쓰고. 이거는 제가 먹을만 했는데 이 밑에 면이 들어있어서 꽤 먹을만 했어요. 어? 고추 들었다. 이거 뭐지? 우리나라 음식은 맵다, 매운 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 하면 일본 음식은 짠 거를 베이스로 깔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장 안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젊은 사람들 신장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따가 들어와서 저는 먹방 이런 거 하면은 체할 것 같아서. 이따가 방송 끝나고 조용히 들어와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의점 옆에 이렇게 잿더리가 있어요. 여기서 담배 다 피더라고요. 네, 뭐 별로 볼 것도 없는 방송을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죠. 제가 잠깐만 채팅 보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3분만 저 채팅 보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아, 저 옆에 차 파는 거 있던데 그걸 한번 가봐야겠다. 예, 여기 일본이에요. 고쿠와 니온데스. 와타시와 한국의 유튜버 데스. 이마 서울은 니센데마스. 이런 거만 제가 배워서 와서 왔기 때문에 대화가 거의 안 통합니다. 아이씨, 비 온다. 봐. 어우,
저까지 가서 보고 저는 간단한 거 사가지고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셨지만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뭐가 없어. 네,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 떠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만 깔끔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다가 오염이 되든 사람들이 오염이 되든 그런 건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깔끔하면 되는 거야. 157만엔이니까 1570만원짜리 경차 캔버스. 아까 그 차네. 타이어도 다 경차 타이어. 이거는 39만엔, 그러니까 390만원짜리 코코아. 닛산 350만원짜리 290만원짜리. 이거 싸다. 190만원짜리 경차. 아무튼 저 돌아다니면서 일본어를 조금씩 해서, 사실 저는 일본어 쓰는 거, 사실 경상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거 뭐지? 경상도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상도 말 중에 상당히 일본어가 많이 섞여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하면서 해외 갔다 온 한 20년 전만 해도 해외 유학하고 아니면 좀 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 꼭 말할 때 영어 섞어 쓰잖아요. 안 써도 되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일본 왔으니까 저는 일본어를 좀 섞어 쓰면서 공부를 해서 다니면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도 좀 해보고. 그리고 어제 그 패밀리마트 지붕 밑에서 담배 피다가 일본 그 아저씨 한 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아저씨하고 얘기하다가 저 구독시켰습니다. 나 전부 한국어인데 이거 볼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한국어 공부하겠다 라고 해서 그 아저씨랑 제가 감동받아 가지고 라인도 서로 교환했습니다. 밤에 왔더니 영어로 인사말을 보내놨더라고요. 이 방송도 혹시 보실지도 모르겠네. 네, 한국말 공부해서 저는 일본어 공부할 테니까 서로 말 바꿔서, 선생님은 한국말 하시고 저는 일본어 할게요. 근데 아직 제가 히라가나를 못 떼서, 히라가나 떼면은 제가 일본어로 직접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2번 한 게, 이 뉴탐사 구독을 하고 F3도 구독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채널이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저께 2번 하고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서로 행운을 빌어주면서, 어제 그 아저씨가 F1 뭐라고 했는데, 그 F1을 자기가 구경을 간다는 소린지 자기가 F1 차를 타봤다는 소린지 뭔 소린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F1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굿 이러고 말하는데, F1 선수는 아니겠죠 당연히. 빗방울이, 오늘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비도 빈데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서 어제 다닐 때는 거의 무슨 태풍 오는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는 바람이 옆에서 많이 불면은 오토바이가 휘청휘청해요. 패밀리마트까지 도착을 하면은 방송 끊고, 여러분들 오늘 좋은 노동절 하루 보내시고, 여기 노동자 아니신 분들 안 계시죠? 노동자라고 하면 꼭 무슨 노가다꾼 연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로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근로는 성실하게 너 노동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측, 정부 측 이런 데서 니네를 그렇게 넌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명명을 한 거라,
그 말은 솔직히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노동하면 무슨 빨간색 뒤집어 씌우는 바보들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힘들게 노동하시고 한 해를 보내셨는데, 네, 지금 한 해의 중간쯤 왔잖아요. 오늘은 편하게 쉬시면서 개인 저처럼, 저도 노동절이라 하루 쉬는 거네. 편한 하루를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 대신 김치찌개도 좀 드셔주시고, 된장찌개도 드셔주시고, 두루치기도 좀 먹어주세요. 추워. 예, 맞아요. 일본 젊은이들, 어차피 지금 5분, 55분, 56분이니까, 4분 채워서 1시간 하고 끝낼게요. 일본 사람들 바이크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어지간한 고속도로는 오토바이가 다 올라가요. 근데 고속도로는 250cc 제한이 있어요. 250cc 미만은, 이하가 아니고 미만은 고속도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일반 국도 중에 우리 그 뭐 내부순환도로 아니면 뭐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처럼 고속국도 있잖아요. 고속국도는 어저께 보니까 125cc 이하는 또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125cc는 평균 속도가 막 쥐어짜내서 달리는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가, 그리고 250cc 이상이 되면은 한 뭐 100km 정도는 편안하게 갑니다. 그 속도를 제한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차는 그렇지가 않죠. 차는 대부분의 차들은 그 정도 속도는 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속도가 낮은 저속 차량들이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지, 이 사람들은 이거 오토바이니까 못 올라간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편안하게 다니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여기서 술을 사면요, 뭐 이것까지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 술을 사면, 여긴 토요다시에요. 토요다. 원웅님. 갑자기 잘 들린다고? 잠깐만, 왜 그러지? 이게 지금 제 마이크가 꺼졌네. 왜 꺼졌지? 잠깐만. 마이크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 이런. 마이크, 제 무선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서, 제 목소리가 여태까지 잘 안 들렸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폰이 가까이 대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차 토요타 있잖아요. 토요타 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울산시가 현대시라고 불리는 것처럼 여기는 토요타 시입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지? 까먹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오토바이하고 차가 가는 도로를 구분해둔, 그러니까 제한을 걸어놓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고, 금방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그러니까 얘가 낼 수 있는 속도, 그러니까 배기량 제한을 둬서 달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데, 오토바이한테. 그러면 이제 배달 오토바이는 거기에 안 껴요. 어느 데도 끼기 힘들기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는 당연히 고속도로나 고속국도 같은데, 순환도로 같은데 못 타고, 할리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타고 오는 바이크는 900cc 정도 되는 오토바이인데, 이런 오토바이는 그냥 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안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한테 훨씬 안전해요. 술 사면 여기 술 사면요, 민증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떠요. 이 화면에 뭐라고 뜨는데, 당신은 성인입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예스 누르면 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네가 성인이 아닌데 술을 사면 안 되잖아요. 뭐 술이든 담배든 사면 안 되는데, 이걸 사는 거는 우리가 너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가 그 결정을 해야 된다.
네가 불법을 저지를 건지 아닐 건지 이거를 네가 선택을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뭐 성인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네가 성인인지 아닌지 네가 얘기해라. 내가 네 얼굴 보고 어떻게 하냐, 네가 어디서 민증을 훔쳐왔는지 어떻게 하냐. 이 점주가 그런 뭐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건 온전히 본인 책임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시민들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에 두는 것보다는 너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있다, 네가 판단하고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한국에 도입하면 모두 예수를 누른다고 해도 그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면은 그러지 않겠죠. 단속을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편의점 앞에 저처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술 사가지고 나오는 놈 잡으면 되지.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면 걔가 다 하는 거지 뭐. 네, 1시간 넘었습니다. 네, 오늘 한 두세 번 정도 밤 11시엔 또 오늘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나 아니면 제가 관찰했던 것들 정리하는 방송을 하니까요. 이후 방송은 F3에서, F3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유탐사 채널 들어오시면은 그 위쪽에 F3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F3. 여기 있다. 여기에 직접 가입을 해주세요. 아직도 구독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전 방송 마치고 이따 오후에